네,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강의를 맡게 된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재경관리사에서 어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간단한 OT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험 안내는 제가 이제 각각의 과목마다 동일하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또는 어떤 학생분들은 다른 과목은 좀 잘하는데 원가가 좀 부족해서 원가만 선택해서 수강을 한다거나 다양한 수강생들이 존재하니까 일단 재무를 수강하고 계시거나 만약에 세무도 수강하고 있다. 그러면 OT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얼굴도 좀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시험은 1년에 6번 정도 시험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재경관리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오후 2시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150분이죠. 그러니까 50분씩 세 과목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시 반 정도에 시험이 끝나요. 근데 150분 안에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고 세 과목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꾹꾹 앉아가지고 많은 문제를 주구장창 앉아서 봐야 되는데 한 과목당 40문항이니까 전체 문항은 120문항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150분 동안 시험 본다. 그 중에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있다. 한 과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합격 기준 전 과목이 다 70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강의 다른 시험은 예를 들면은 이 시험을 조금 못 봐도 요게 맞으면 합격. 평균 냈을 때 70점이 맞으면은 합격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험은 이 각각의 과목마다 70점이 넘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얘는 너무 잘 봤다. 근데 원가는 아무리 배워도 맨날 숫자를 틀려. 그래가지고 원가는 50점 맞고 세무에게는 말도 안 되지만 100점 맞았다. 합격은 당연히 70점 이상인 건 맞지만 평균이 아니라 과목마다 7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에서 50점이 나오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마다 어느 정도는 수험생들이 이 시험이 좀 공신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고루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다라고 검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마다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신 또 이런 거는 또 장점이기도 해. 그러니까 주관식이 없고 모두 다 오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니까 찍기 신공인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팍팍팍 찍어가지고 맞기도 해. 근데 찍기라고 하는 게 숫자를 어떻게 찍어요. 읽으면서 어떻게 느낌상 찍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이제 국어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면 찍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원가는 특히나 이제 계산 문제가 워낙 많아요. 세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무는 조금 읽고 기준서를 이해하는 시험이라면 세무나 원가 관리회계는 거의 80% 정도가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고 70점이 넘어야 된다. 그런 게 약간의 좀 시험 볼 때 학생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만 사지선다라는 거 거기에서 또 약간 장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되게 어려운데 어떤 부분으로 보면 좀 괜찮아. 소소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내경관리에서 난이도를 좀 보시면 3일회계 법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문가라고 막 써 있어. 근데 전문가지. 다 70점이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잘하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산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 가시면 대부분 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탄탄한 시험이고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재경 쪽에는 실무 전문가로 인정을 해줘요. 맞아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과목마다 난이도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근데 과목마다 난이도가 있고 그 각각의 과목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같이 보려고 재무도 범위가 넓고 세무도 법인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세무회계도. 근데 원가회계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원가회계가 한 요 정도까지는 원가회계 개념이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의 이름이 원가 관리회계라고 해요. 과목의 이름이. 근데 이제 원가회계라는 과목과 그리고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 시험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범위가 한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가회계라고 하는 공부는 원가를 막 계산하는 거야, 계속. 이게 얼마지?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막 이런 걸 계산하는 거. 그래서 다 보면 막 계산 써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계산하는 범위고 그 계획과 통제부터는 계산했니? 그러면 통제해 볼래? 이 원가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니? 이렇게 원가를 투입해서 제품 많이 팔면은 이익 날 것 같니? 손해 날 것 같니? 손익분기점이 어디일 것 같니?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수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쪽 아래쪽 부분 이제 관리회계 중심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막 성과평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랑 관리회계가 같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재경관리사는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시험 보냐. 객관식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범위는 되게 넓은데 그 각각의 과목마다 너무너무 깊이가 있진 않아. 그러니까 되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범위는 넓은데 대부분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조금 어느 수준에서 멈춰. 나오는 난이도가. 그래서 과목마다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에 대한 난이도만 잘 판단해서 공부하시면 합격은 충분히 하세요. 특히 대학생, 학생분들은 잘 외우니까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단기간에 합격하기 좋은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범위는 넓지만 뒤에 아무 말 없잖아요. 범위는 넓은데 그렇게 깊이 있진 않다. 그래서 상당히 취득하기가 그렇게 다소 어렵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처음에 공부할 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랬다가 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럼 시험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우리가 시험 보는 주관처가 3일회계 법인인데 우리는 지금 3일회계 법인이 출간하고 있는 책으로 공부하죠. 대부분 모든 시중에서 이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뭐 강의, 학생들, 교사들 대부분 95%는 그냥 이 책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기출문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부분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교재 안에는 특히 모의고사 있죠. 문제풀이, 단원마다 끝나는 문제풀이. 그것만 꼼꼼하게 푸시면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숫자도 똑같이 나왔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 20, 30%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바꾼다. 그러면 글씨 조금, 숫자 조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가시면은 교재도 진도 나가고 이거를 별도로 부록처럼 해서 뭐 또다시 또 다른 약간의 그 학생들이 가이드북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별도의 뭐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2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게 다 그게 그거야. 그리고 어차피 책에 있는 걸 공부하는 게 그게 다 본문이고 그게 다 요약인 거야. 책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다 요약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교재 중심으로 정독하는 중심으로. 근데 두 번째는 그리고 교재를 쭉쭉 따라가다가 단원마다 끝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러면 충분히 시험 준비는 탄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문제집이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은데 교재 안에 문제가 정말 징그럽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풀고 계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까? 그렇게 많이 변형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만 학습을 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신 원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해야 돼. 우리가 공장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제품 만드는 공정에서 함께 본 적 있어요? TV에서라도? 그런 개념이 있어야 원가는 되게 수월해져. 근데 원가는 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노트북으로 놓고서는 뭐 사무직을 업무한다. 근데 원가 회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괴리감 있게 공부하면 원가는 체감이 되게 늦어져. 그러니까 원가를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냐면 나는 생산 라인의 공장장이다. 나는 원가를 계산하는 실무자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경영자가 되어 있지. 우리가 이제 관리 회계로 들어가면 우리 공부할 때 대부분 입장을 많이 판단해야지.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어느 입장일 때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가 관리 회계는 내가 막 제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그래서 세 과목 중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원가 관리 회계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별도의 프린트 이런 거 별도로 필요 없어요.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3일회계법인은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거의 100%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중심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세 과목 중에 저는 이제 이번 강의로는 원가관리회계를 같이 하게 됐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회계랑 관리회계가 이렇게 같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원가회계는 계산을 막 하는 거야. 계산기 들고 막 두들겨야 돼. 근데 관리회계는 계산했으니까
관리해볼까? 내부적으로 좀 통제해볼까? 이런 회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맞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책으로 넘어가서 원가 관리 회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부분에는 관리 회계를 언급하기보다는 아마도 원가 회계 중심으로 매우 많은 시간 동안 언급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제목은 이제 원가 관리 회계예요. 보겠습니다. 챕터 1 한번 보세요. 교재는 1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챕터 1에서 원가 회계 기초라고 그래서 원가 회계가 뭐지? 뭐 기본 개념을 다지고요. 원가는 하여간 흐름이 제일 중요해. 우리 제품 만드는 거 생각해봐.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앉아가지고 여기서 만들다가 요거 만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조합할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하겠지. 원가라고 하는 게 요거를 넣어. 그 다음 필요한 걸 또 넣어.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는 조립을 해. 여기서는 절단을 해.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일단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품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원가 회계는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거 안 중요하냐? 얘가 제일 중요하고 순서대로. 일단 원가가 무엇인지 용어가 되게 중구난방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정리해서 세 번째는 하여튼 원가를 나눠야지. 이렇게 쪼개는 거야. 요거 흰 분필 만들고 요거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원가랑 요 원가랑 같겠어요? 완전 다르겠어요? 재료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 근데 전기는 같이 쓰잖아. 그러면 그 전기는 전기요금이 나오겠지. 그럼 전기요금은 여기다가 얼마 넣고 여기다가 얼마 넣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순간 옆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다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다 만들어질 때까지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 돈이 우리는 이제 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쪼개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